안녕하세요. 무지개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막히기도 많이 막히고 또 눈이 와 가지고 어저께 뭐 차량 같은 게 막 빨리 움직이지를 못하네요. 오늘은 그 겨울철 빙판길에서 안 넘어지고 잘 걷는 방법, 이걸 안 그래도 준비를 미리 했었는데 어저께 눈이 와 가지고 더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평발과 오목발, 발을 우리 눈밭을 걸어가면은 눈 위에 발자국이 남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발의 모양이, 발자국 모양이 서로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를 또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 이대 목동병원 정형외과 족부 족관절을 맡고 있는 이영이라고 하고요. 네. 다른 족부 족관절 관련된 방 내용들 비욘드에서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는 어 많이 시청을 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제 뭐 이렇게 재난 문자들 많이 받으셨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차들도 많이 막히고 또 걸어갈 때도 길이 엄청 미끄러워서 어저께는 오히려 조 더 걸어갈 때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눈을 직접 밟을 때는 오히려 덜 미끄럽죠. 근데 오늘 밤 동안에 좀 녹았다가 다시 밤에 얼어버리면서 점점 빙판길이 돼 가고, 그렇게 되면서 걸을 때 좀 넘어질 것 같이 미끄러지기도 하시고, 그래서 응급실에 발목 골절 혹은 인제 뭐 인대 손상 뭐 이런 걸로 많이 오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실은 좀 수술도 많이 늘고 해서 좀 늦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은 아무래도 병원은 인제 골절 환자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치고 나서 어떻게 치료받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예 미연에 안 다칠 수 있도록 그 부상을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끄러운 눈길은 하여튼 뭐 눈길, 얼음길 뭐 이런 거 제일 중요한데 넘어지는 게 제일 위험하잖아요. 넘어지면은 실은 발목과 뭐 무릎 정강이 뭐 이런 데만 다치는 게 아니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고관절, 그리고 어린 친구들은 손목이라든지 인제 주관절, 팔꿈치 이런 데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인제 제일 빙판길 사고에서 제일 위험한 거는 인제 연령이 인제 많으신 분들이죠. 당연히 노인분들이 넘어질 때 위험하고 하지만 어린 친구들에서도 인제 팔꿈치나 손목 골절 그런 게 또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뭐 인제 당연히 마찰 계수가 점점 떨어지니까 미끄러운 길에서는 마찰이 되지 않고 당연히 넘어지겠죠. 그렇겠지만 눈 덮인 길보다도 이렇게 걸어갈 때 보시면은 우리 그 자동차 사고 잘 나는 거 얘기 들으실 때도 그렇겠지만 뭐 검게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길도 아닙니다. 넘어지는 건 오히려 더 그런 블랙 아이스 이런 데서도 더 많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색깔만 보고 또 그쪽으로 무조건 발을 딛는 게 또 옳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이제 오늘 얘기 중에 좀 중요한 거는 사람이 인제 걷는 형태가 인제 우리는 인제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걸음걸이를 반듯하게 하세요. 걸음걸이를 반듯하게 하세요. 자세를 바로 잡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눈이 올 때는 바르게 걸으면 안 됩니다. 바르게 걷게 되면은 사람이 인제 체중을 실어 가지고 앞으로 갈 때 양다리의 인제 중심에 몸의 체중의 중심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미끄러운 발판을 대각선으로 땅을 밟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그 접지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인제 눈이 오고 인제 미끄러운 길일수록 펭귄처럼 걸어야 합니다. 펭귄은 왜 뒤뚱뒤뚱 걸을까요? 펭귄이 뒤뚱뒤뚱 걷는 거는 땅을 딛는 그 발에 체중의 중심을 모두 다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이 오면
혹은 또 인제 빙판길을 걸을 때는 오른쪽 그림 보이시죠? 녹색 그림. 그것처럼 펭귄처럼 걸으려면은 땅을 내디딘 다음에 그 발에 체중을 다 싣고 그다음에 인제 뒷발을 떼고 그렇게 해서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걸으면은 특징이 두 가지가 생겨요. 어떤 게 생기냐면은 첫 번째는 뒤뚱뒤뚱 걷게 되고 두 번째는 빨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체중을 싣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해야 돼서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행의 폭이 보폭이라고 하죠. 보폭이랑 활보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한 발 한 발 딛는 거를 인제 보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폭이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인제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겠죠. 어 실제로는 펭귄은 롱다리입니다. 엑스레이 보시면은 정형외과니까 당연히 엑스레이를 좋아하는데 펭귄은 이렇게 다리가 짧은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구부리고 이렇게 서 있어서 그렇지 전혀 숏다리가 아니다. 하지만 인제 펭귄이 인제 걷는 방법으로 걸으면 무게 중심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걷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끄러운 인제 빙판길에서도 잘 걸을 수 있다.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인제 무게 분산을 하는 정상적인 보행 패턴으로 반듯하게 걷는 것은 좋지 않고 한쪽 다리에 무게 중심을 전부 다 실어서 걷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다가 어 신경을 많이 못 쓰고 바쁜 일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뭐 신경을 잘 못 쓰고 걷다가 넘어지곤 해요. 뭐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바깥으로 나갈 때라든지 아니면은 어 차에서 내린 다음에 오히려 이렇게 그 미끄러운 지면에 적응을 못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인지를 좀 하고 계신 상태에서 '펭귄처럼 걷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걸으라고 해도 힘이 많이 떨어지고 그 중심을 잘 못 잡으시는 상황이 되면 특히 인제 발목 안 좋으신 환자분들은 지면 접지력이라든지 지면 적응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뭐 이렇게 "체중을 싣고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해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무래도 아이젠이라든가 바닥에 인제 스프레이 체인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그 마찰력을 높여주는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해서 겨울에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걸어야 됩니다. 밑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스파이크 달린 신발들 있잖아요. 어린이들은 그런 거 많이 신기죠. 근데 인제 연세 있으신 분, 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발목이나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중심을 잘 못 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필히 스파이크 신발을 신으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렇게 하고 준비하고 이렇게도 준비하고 저렇게도 준비하고 했지만 무조건 안 넘어질 수는 또 없겠죠. 그러면 넘어지는 환경에서도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결국에는 넘어질 때도 요령이씨 넘어져야 큰 부상을 좀 피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게 제일 필요할까요? 넘어질 때 일단은 중심을 못 잡고 막 꼿꼿이 서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허리를 더 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막상 넘어진 다음에는 상지 손상도 심하게 될 수가 있고 잘못 넘어지는 경우에는 허리나 고관절 쪽도 굉장히 통증이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심이 좀 잘 안 잡힌다, 넘어질 것 같다 하면은 무릎을 구부리고 최대한 몸의 중심을 낮추셔야 됩니다. 자세를 낮추는 게 일단은 어쨌든 넘어진 다음에도 몸에 무리가 제일 안 가고 충격이 제일 덜 가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아무리 뭐 발목, 손목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머리 두경부 상처 안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목이랑 머리가 안 다치고 그다음에 허리, 고관절 이쪽 체관이 덜 다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넘어지실 때는 뭐 당장 딱 손목을 탁 짚는 게 중요하진 않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둥글게 몸을 말아서 가볍게 인제 넘어지더라도 살짝 옆으로 엉덩방아 살짝 찌을 수 있게 하는 게 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스키나 스케이트를 배우는 사람들을 보면 뭐 인제 다들 잘 타시겠지만 어렸을 때 막 처음 배울 때를 생각을 해 보면
꼭 넘어지는 거를 먼저 가르쳐 주거든요. 넘어지는 거를 잘 연습을 해야 운동을 하다가도 스케이트나 뭐 인제 스키 타다가도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거를 뭐 무조건 인제 테크니컬하게 스케이트, 스키 잘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상 예방을 잘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넘어지는 거를 먼저 가르치는 편이죠. 인제 뭐 오늘은 낙상, 그러니까 빙판길 낙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나 인제 스케이트 손상 이런 것들 있을 때도 넘어지는 거를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운동을 할 때 또 중요한 게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거. 급한 마음에 일어나면은 스키나 스케이트 타다가도 계속 넘어지죠.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넘어진 다음에 또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게 2차 충격이 될 수 있거든요. 가끔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발목이 인제 맨 처음에는 '나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다친 줄 모르고 땅을 딛고 다시 서려다가 다시 또 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처음에 넘어졌을 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쳤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특히 인제 발목이나 무릎 같은 거 다쳤을 때는 다시 서서 이 빙판길을 걸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몸을 일어나셔야 돼요. 어 안 그러면 또 인제 2 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발목이 살짝 금이 간 수준이었는데 다시 일어서서 또 넘어지는 순간에 틀어지고 뭐 인제 전이가 생기는 그런 발목 골절로 진행할 수도 있겠고요. 그쵸? 다른 부분이 또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졌다 하면은 이후에는 몸의 상태를 잘 확인하고 천천히 일어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지금 이렇게 논 거는 뭐 오늘 인제 넘어지지 않는 거, 뭐 그런 빙판길에 걷는 거, 이것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 말고도 인제 다양한 동물들이 있죠. 이런 동물들의 발 모양은 각각의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펭귄도 어 빙판길에서 잘 걷는 방법을 결국에 몸의 그 진화의 과정,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수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점점 더 빙판길에서 잘 걷는 방법이 그 펭귄의 걷는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은데, 어 뭐 개구리의 물갈퀴라든지 오리의 물갈퀴, 어떻게 보면은 크게 어 조류고 하나는 공룡의 후예인 조류고 하나는 양서류, 네, 양서류인 개구리죠. 근데 인제 이 발가락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다르지만 물갈퀴로 딱 그렇게 반영이 되죠. 사람의 발은 원래는 인제 그 영장류 중에서도 좀 특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침팬지의 손과 발은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음 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서 그 땅을 지면 반발력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만으로 이렇게 오래 걷고 이런 형태로서는 오히려 침팬지의 발 모양이 좀 적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하지만 손과 발의 모양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 엄지발가락이 두 번 나머지 발가락들과 평행하게 일렬로 재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도 그 사람들은 직립보행을 했지만 그 직립보행을 할 때도 발의 모양은 점점 이렇게 변해서 현재 우리 발 모양과 같아졌죠. 그렇지만 신발을 신게 된 거는 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 거의 신석기 시대, 뭐 구석기 시대 이 사이에 어 그렇게 신발을 신게 되었고, 그전에는 맨발로 땅을 걸어서 이렇게 발이 갈라지고 이제 굳은 살이 생기고, 그래서 인제 땅바닥에 있는 그런 감각 같은 거를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됐는데 신발을 신게 되고 굳은 살이 없어지고 직접적으로 발에 가는 그런 감각이 상대적으로 인제 피부가 보호되고 신발에 대한 장점이 엄청 많죠. 하지만 이런 발에 대한 감각이 인제 상대적으로 보호가 되고 보존이 되면서 직접적인 그 땅바닥의 그런 정보라든지 그리고 미끄러운 상태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몸으로 정확하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바닥을 땅에 딱 대면은 그 발바닥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제 눈밭을 이렇게 걸어가면은 발자국이 남죠. 사람의 발자국 모양 하나를 찍어 보면은 물론 인제 눈밭을 걸어가지를 못해 가지고 맨발로 신발을 신고 이렇게 찍으면은 발자국이 이렇게 남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내용과 함께 또 평발, 오목발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거는 종문이라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인제 나오는데, 땅을 디딜 때 어린아이가 10 개월부터 뭐 71 개월까지 이렇게 종문을 찍었더니 어렸을 때는 발이 어 안쪽이 인제 오목하게 나와 가지고 생리적인 평평족, 평발이 좀 있다가 점점 인제 발의 아치가 살아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저번에 그 발 모양에 따른 성격 테스트 이거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 종문이 또 이렇게 나온 김에 좀 보니까 음 경락 발바닥 경락 마사지 이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봤더니 어 뭐 콩팥, 폐, 간, 그리고 뭐 압이 강하면 변비 설사도 생길 수 있고, 각이 틀어지면 허리도 문제가 되고, 난소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죠. 근데 '아 이렇게까지 발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이 일단은 어쨌든 '발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각각 이렇게 그런 인제 뭐 내분비라든지 내장 기관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이런 거를 우리 종문이라 그러는데요. 발바닥 모양과 종문 하면은 저는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 발 족부 의사로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종문이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인제 발을 땅에 딱 디뎠을 때 발이 지면에 가해지는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발이 평평해서 모양이 발자국 모양이 이렇게 무디게 나타나는 거는 우리는 평발이라 그러고, 앞쪽이랑 뒤쪽 위주로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거를 까치발 혹은 오목발이라고 합니다. 평발, 오목발 되게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각각 발에 따라서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도 이따가 한번 마지막에 끝날 때는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런 평평족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인제 어렸을 때 뭐 어린아이 때는 평평족이 쪼끔 더 많을 수도 있고 생리적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평발이 옛날에는 군대 문제 뭐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좀 많으신데, 실제로는 평발이나 오목발이나 중요한 거는 발이 땅바닥에 이렇게 닿는 형태가 다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발, 오목발에 따라서 발을 뒤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발이 뒤꿈치가 어느 쪽으로 휘어 있는지를 또 인제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평발 같은 경우는 뒤꿈치가 보통 바깥쪽으로 많이 휘어 있어요. 그리고 오목발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가 안쪽으로 많이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땅을 디딜 때 특히 미끄러운 날에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많이 닿고 땅에 접지가 많이 되는 평발은 쪼끔 닿는 면적은 좀 넓겠죠. 하지만 오목발 같은 경우에는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기 쉬운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종문이라는 건 결국엔 발바닥 모양을 땅에 찍었을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보통 족부 정형외과에서는 인제 종문 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발의 형태가 인제 걷는 모습으로 인제 나타날 때 복잡하기 때문에 발바닥의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발은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 이렇게 전족부, 중족부, 후족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것 중에서 인제 중족부, 후족부를 가지고 안쪽에 있는 아치랑 바깥쪽에 있는 아치 이렇게 나눠서 말을 하거든요. 내측 종아치, 외측 종아치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이거를 가로질러서 말을 하면은 횡아치를 또 말하게 되는데, 이거 전방 횡아치 이렇게 파라볼릭 아치, 저번에 우리 발의 모양 할 때도 말했죠. 후방 횡아치, 이 중간에 인제 리스프랑이라든지 뭐 이 쇼파르 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의 횡아치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아치들을 가지고 인제 보통 뼈 모양이라든지 인제 어 안쪽에 있는 인대라든지 바닥에 있는 족저 근막이라든지 후경골건이라던 랑 비골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아치 구조의 그 키스톤 그리고 바닥에 있는 그런 넓은 장판 같은 연결고리 효과 그리고 서스펜션의 효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치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정상 아치보다 높거나 낮으면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아치가 낮아지면은 평발, 접지력은 높아지지만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휜다. 그 맨 처음에는 안쪽이 아프다가 바깥쪽의 충돌로 인해서 바깥쪽 통증도 생긴다. 그리고 정상은 바로 이렇게 라인이 바로 돼 있고 그리고 까치발, 오목발은 안쪽으로 이렇게 휜다. 이렇게 돼 있죠. 아치의 높이가 너무 낮고 정상적이고 너무 높다.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항상 좀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결국에 평발이라든지 요족은 정상적으로 걷는 것보다는 다르 발에 무리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에는 어쨌든 지면에 딱 땅을 붙는 접지력이 높은 게 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 부분이 꼭 평발이 잘 안 넘어진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인제 발 자체가 접지력이 좀 높긴 하지만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지면에 적응하는 그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지는 거는 오히려 평발, 요족 두 개 다 잘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넘어질 때 요족은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요족이 되면은 발이 안쪽으로 휘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서 발이 안쪽으로 휘면서 바깥쪽으로 인제 접질 수가 있는 게 되게 쉬운 환경이 돼요. 그래서 발 요족이 있으신 분들은 발 안쪽에 관절염이 또 많이 생기고 그래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항상 보여 드리는 게 이 족저압 같이 보여 드리는데 평발이 되면은 발이 일자로 이렇게 펴지고 뒤꿈치에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쭉 많은 중간 부분까지 전부 다 땅에 닿게 되고 압력이 다 쌓이죠. 그리고 이 걸어가는 체중의 중심 COP라고 체중의 중심 센터 오브 프레셔가 안쪽으로 이렇게 쪼끔 치우쳐져 있는 거를 알 수 있고 요조기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크게 돌아서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딱 나가는데 중간에 보면 중족부 센터에 이렇게 힘이 많이 걸리죠. 2-3 번에 어 많이 걸리고 엄지발가락 끝으로 꽉 누르는 힘을 꽉 눌러서 걷게 되는 평평족의 특징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발을 인제 스테인 글라스에다가 놓고 찍어 보면은 평발이랑 요족은 또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평발은 닿는 부분이 이렇게 넓게 보이고요. 요족은 뒤꿈치랑 앞쪽만 닿게 됩니다. 평발은 넓게 닿는 대신에 안쪽까지 힘줄이 많이 힘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요족은 닿는 부분이 적으니까 집중적으로 닿는 부분에 압력이 더 많이 걸려서 압력 집중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인제 평발이 되면은 접촉 면적이 넓긴 하지만 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딱 앞으로 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어쨌든 피로도가 많이 증가가 되고 지면 적응력은 떨어진다. 하지만 안정적인 부분은 오히려 높을 수 있다. 요족은 안정성 자체가 좀 떨어지고 안쪽에 어 닿는 부분이 적어서 땅바닥에 닿는 부분이 적다는 말은 그런 부분에 굳은 살도 많이 생기고 통증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피크 프레셔라고 해서 뭐 중족부라든지 뒤꿈치 쪽은 요족이 훨씬 압력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엄지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꾹 누르는 그런 힘이 생기고 중족부는 당연히 인제 요족 같은 경우에 땅에 잘 안 닿으니까 프레셔가 인제 좀 분산이 더 되고 이 요족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이 잘 안 닿고 앞뒤꿈치는 많이 닿고 그리고 평발은 전체적으로 많이 닿지만 엄지발가락으로 꽉 눌러서 걷는 특징이 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에 따라서 보면 평발 같은 경우에는 족저근막염이라든지 무릎 통증, 아킬레스 건염, 무지해반증 뭐 이런 게 좀 많이 동반돼서 생기고 요족 같은 경우에 뭐 요족이라고 해서 무지해반증 안 온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 인제 생기는데 요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발목 염좌, 피로골절 여기는 없지만 내반 관절염, 발목 관절염 같은 것도 많이 올 수 있고요.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요런 데이터들은 실은 인제 제미나이 3를 통해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좀 뽑아 봤어요. 요거는 요족인 사람의 그 3 디멘션한 체중 부하 상태를 제가 렌 3D 렌더링을 통해서 만들어 봤는데, 요족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아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은 인제 제가 클리니컬 포트 하면서 안쪽에 흉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옛날에 수술을 좀 받으신 분이에요. 요거는 다른 동반된 선천적인 그런 어 마비가 동반되셨던 분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요족은 인제 뭐 소아마비나 인제 샤코시 발 족부 병변 뭐 이런 시에 또 CMT 족부 병변 같은 경우에 요족이 또 동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족인지도 모르고 지내시다가 나중에 인제 통증이 발목 안쪽에 생기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끄러운 길이든지 땅을 그냥 요족이 있으시면은 기본적으로 "발목을 자주 접질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이 안쪽으로 휘어 있으니까, 뒤꿈치가 안쪽으로 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발목 바깥쪽에 접지름, 염자, 인대 손상이 많이 빈번하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아까 전에 또 무릎 안쪽 통증도 좀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발목이 안쪽으로 휘면서 내반형 관절염 이런 게 또 많이 올 수밖에 없겠고, 무릎도 상대적으로 인제 또 반대쪽으로 많이 휠 수도 있고, 뒤꿈치도 음 안쪽으로 이렇게 관절염, 내반형 관절염이 있는 경우는 평발 요족 다 가능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 요족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렇게 경사지는 형태가 또 많이 발생하곤 하거든요. 어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 라인을 잘 그려 가지고 센터에 서로 잘 맞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좋겠죠. 한편 이거는 평발이에요, 평발. 평발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이렇게 아치가 다 무너져 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되니까, 안쪽 부분 아치가 다 땅에 닿게 되니까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죠. 이런 평발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뭐 내측부 통증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임핀지먼트 충돌이라고 해서 외측 충돌 증후군 같은 게 또 생기고, 관절염이 생기면서 외측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제 초기랑 말기라고 이렇게 나누긴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실은 사람마다 초기에 그냥 외측 통증부터 나타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인제 갈기 쉽게 말씀드리면,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휘니까 바깥에 있는 바깥쪽 복숭아뼈랑 뒤꿈치 뼈 같은 게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외측 충돌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발목 자체도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바깥쪽 뿌리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발 같은 경우에는 좀 워낙에 또 평발 이완되어 있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보면은 어 치료하는 것이 인제 뭐 다 잘 알려지긴 했는데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뭐 약도 먹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제일 많이 알고 계신 거는 뭐 깔창 치료 먼저 제일 많이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는 뭐 절골술이라든지 이런 거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 그다음에 뭐 이런 깔창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 요족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닿는 부분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수능적인 깔창, 그리고 어 뒤꿈치 유연성 평평족 같은 경우에는 깔창 안쪽을 높여 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반듯하게 만드는 이런 기능적 깔창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인제 평발과 오목발 빙판길 걷기 부분만 좀 남겨 놓고요. 질문 몇 가지만 좀 받아 보도록 할게요. 어 여름나기중님. "제가 지난주에 달리기 하다가 넘어졌는데 가슴팍으로 넘어졌습니다. 어깨도 결리고 움직이면 넘어지면서 부딪힌 가슴팍 부분도 같이 결리는데 왼쪽 팔도 근육통처럼 통증이 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어. 일단은 가슴팍으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어깨 위치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갈비뼈
부분도 생각보다는 쉽게 금이 가거나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 어 어깨가 더 아픈 이유, 근데 넘어질 때 어깨 위치와 자세가 또 중요하고요. 땅을 짚었냐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땅을 짚는 경우엔 소아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주관절 골절이 잘 생겨요. 그리고 과상부 골절이라고 해서 인제 그 상완골의 인제 원 끝쪽 아래쪽 부분이 인제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어깨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골격 구조가 좀 괜찮아서 그 어깨 부분으로 이렇게 딱 어깨 부 땅을 딱 짚으면은 어깨에 충격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뼈가 부러진 거는 실은 글만 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 크게 부러졌으면 당연히 본인이 느끼셨겠죠. 하지만 작은 골절 같은 것들도 분명히 인대 손상과 함께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엑스레이로 충분히 잘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촬영을 해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거든요. 하루 이틀 지나서도 계속 아프면 검사를 해 보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은 "혼자 걸어가다가 눈에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엉덩이 쪽부터 허벅지 쪽까지 너무 아프다. 엉덩이부터 확 주저앉아서 충격이 세게 왔는데 고관절 골절까지도 될 수 있을까요?" 30대 여자입니다. 고관절 골절이면은 뭐 오늘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고 들고,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요. 그쵸. 고관절 골절은 실은 젊을 때 고관절 골절을 겪게 되면은 굉장히 좀 힘듭니다. 보통 고관절 골절이 인제 낙상 그 빙판길 넘어짐으로 인제 생기는 슬리핑 다운으로 생기는 고관절 골절이 오시게 되면은, 노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경부골절이라든지 전자간부 골절이라든지 한번 오게 되면은 생존율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암 이런 것보다도 고관절 골절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고관절 골절이 더 쉽게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 골절 자체로 인제 와병을 누워서 일단 병상 생활을 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활동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대사성 문제까지도 진행이 좀 되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30대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프롬프트에 나온 질문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오늘 어쨌든 일과 활동을 잘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고관절 골절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혹은 또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안 되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좀 통증이 있고 하면은 어 단순히 인제 골절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확인을 꼭 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혼자 가다가 눈에 세게 넘어졌다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꼭 중간중간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제 마무리로 간단하게 평발, 오목발 빙판길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별거 없습니다 실은. 제일 중요한 건요, 인제 어 다 위험한 거예요. 평발 환자도 좀 위험하고 고목발 환자도 빙판길에서 잘 걸을 수는 없습니다. 발에 병이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중심을 잘 잡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떤 환자든지 음 빙판길이 있으면은 좀 채비를 아예 그 빙판길을 안 걸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간다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젠이라든지 좀 진짜 준비를 잘하고 걸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래도 걸어야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종종 걸음으로 천천히 아주 쪼끔씩 걸으시는 거를, 보폭을 줄여서 그런 거를 아주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고요. 평발은 특히 인제 미끄러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어 심한 평발 환자들은 깔창 하나씩은 다, 아치 서포트 깔창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평발인데 아니다, 안 쓰고 있다면은 요중에 신발 자체도 아치 핏 신발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필수적으로 착용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목발 같은 경우에는 발목 아까 전에 안쪽으로 접질리는 환경이 또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럴 때는 하이탑 신발 약간 농구화라든지 뭐 등산화 같이 발목을 커버할 수 있는 신발을 좀 신어 보시는 거를 기본적으로 추천을 좀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런 소재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겨울에 미끄러지지 않는 형태의 신발을 따로 준비를 하셔 가지고 발에 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걸으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왕이면은 뭐 빙판길은 안 걸으시는 게 더 좋겠죠, 평발이나 오복발 있으신 분들은. 그 요런 조 빙판길에서 잘 걷는 방법은 또 제가 너무 족보 의사처럼만 말씀드렸는데 알고 보면은 이렇게 안전보건공단에서 미끄러짐 주의에 대한 기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손에 주머니 넣지 않고 빙판길 확인하면서 천천히 걸으시고요. 신발 바닥에 눈이 이렇게 꽉 붙어 있는 거 다 털어내시고, 당연히 이렇게 미끄러운데 하이힐 신고 걸으시지는 않겠죠. 만약에 일이 있다면은 하이힐 준비하시고 따로 운동화 어 하셔 가지고 접지력이 좋은 거를 꼭 신으시길 바라고, 어 다른 사람들이 혼자만 미끄러지지 않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인제 미끄러지지 않게 어느 부분이 좀 미끄럽다고 다 알려 주시고, 그리고 건물 관리하거나 이렇게 집안 현관 같은 데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항상 물기라든지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는 거를 전체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추운 겨울인데 어 다치지 않고 건강한, 그리고 연말 분위기 충분히 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